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망치를 들고 그릇부터 텔레비전, 밥솥 등을 닥치는 대로 부수는 사진. 요즘 젊은 직장인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은 사실 2017년부터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방의 흔한 풍경입니다. 한번 생기면 유행처럼 번지고 나는 한국의 방 문화. 어디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물건을 부수는 방까지 오게 된 건지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방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 벽 따위로 막아서 만든 칸입니다. 하지만 방문화가 전성시대를 맞은 만큼 놀이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덧붙여져야 할 것 같은데요. 1980년대까지 한국의 방문화를 주도한 것은 복덕방과 만화방이었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복덕방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만을 알선하는 곳이 아니었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기를 두며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였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만화방은 놀거리, 볼거리가 부족했던 당시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이터였습니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방은 바로 노래방입니다. 이후에 컴퓨터 게임인 스타크래프트가 크게 유행하면서 PC방이 급격히 증가했고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찜질방이 생겨났고 비디오방, DVD방, 보드게임방 등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방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은 소통의 공간입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없지만 아이들이 PC방으로 가는 이유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게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방은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때문에 끼리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노래방은 건전한 가족 문화와 여가 문화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유난히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남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친구들 또 직장 동료와 함께 노래방을 찾아서 서로의 노래 실력을 뽐냅니다. 1990년대 반짝 인기를 끌었던 동전 노래방도 다시 늘고 있는데요. 보통 노래방은 1시간 단위로 요금을 내지만 동전 노래방은 500원 동전 하나를 넣으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2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럿이 가는 노래방부터 1인 노래방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탈출방이란 곳도 인기입니다. 원래 컴퓨터 게임의 하나로 게임 속에 숨겨진 도구와 단서를 이용해서 방을 탈출하는 방탈출 게임에서 유래된 건데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탈출방은 홍대 거리나 강남, 그리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에 200여 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단연 화제를 모으는 방은 스트레스 해소방입니다. 해외에선 분노방이라는 이름으로 성업 중인데요. 돈을 내고 그릇이나 가전제품, 마네킹 등을 마음껏 때려 부수는 곳이죠. 그러니까 분풀이의 일환으로 물건을 부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데요. 짜증, 왕짜증, 이런 5개 단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용료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8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취업이나 직장 상사와의 갈등, 결혼과 연애 문제로 고민이 많은 20대와 30대가 주 고객이라는데요. 스트레스 해소방이 번성하는 이유는 그만큼 풀지 못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겠죠. 만화방, 노래방, PC방, 비디오방처럼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방부터 요즘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탈출방과 스트레스 해소방까지 당분간 방의 전성시대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는 고추나 마늘 등이 진열돼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울 수밖에 없는 눈물방이 노래방만큼이나 인기가 높다고 하죠. 시대에 따라서 생겨났다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기도 하는 방. 2018년엔 어떤 방이 대세로 등극할지 궁금해집니다.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밀려서 어느샌가 사라지고 있던 동네 책방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타고 화려한 부활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에서 2017년 상반기에만 새롭게 문을 연 동네 책방은 31곳으로 일주일에 1개꼴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새로 창업한 동네 책방 소식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동네 책방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이 한국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인데요. 온라인 서점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보다 가격이 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료나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폭이 컸던 거죠. 덕분에 독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했고 기세 등등하게 새를 불리던 온라인 서점은 3년 뒤 전국 서점의 총 매출을 추월합니다. 반대로 손님이 뚝 끊긴 작은 책방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었던 동네 책방은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도서 정가제 영향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도서 정가제는 말 그대로 책값을 정하고 할인을 제한해 어디에서 책을 사도 가격이 똑같도록 하는 제도죠. 책을 좋아하는 직장인들은 퇴근 후 책방으로 모여들고 주말에는 동네 서점을 찾아 나섭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책방은 대형 서점보다 규모도 작고 책의 종류도 훨씬 적지만 물량이 아닌 책방 주인만의 취향으로 승부를 봅니다. 개인이 소규모로 출간한 독립출판물부터 시집, 그림책 혹은 여행책만 전문으로 파는 책방들도 있는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선 이런 이색 책방 방문기가 자주 올라옵니다. 동네 책방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책방이 문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카페처럼 꾸며져 있는 책방은 때로는 공연장이나 미술 전시관, 교실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작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작은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는 거죠. 가수 요조와 방송인 노홍철, 아나운서 출신 김소영, 오상진 부부도 작은 책방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주인이 아니라 책을 추천해주는 작은 책방 주인의 역할까지 제대로 하고 있다는데요. 가수 요조 씨의 경우 아예 독후감 형식의 독서 일기를 책으로 출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장점은 숨겨져 있던 책을 찾는 즐거움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서점 매대나 인터넷 서점 광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돌아가던 책 시장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한 권의 책이 10만 부씩 팔리게 하는 게 아니라 10권의 책이 1만 부씩 팔리는 통로가 바로 작은 책방인 셈이죠. 또 맥주 한잔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른바 책맥이 가능한 작은 책방부터 밤새 책을 읽을 수 있는 심야 서점에 이르기까지 독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동네 책방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매체에 밀려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독서율도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